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부동산 실전 근육 키우기 1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간간히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하실 때 꼭 필요한 실전 내용으로 실전 근육 키우기 시리즈 연재해 나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시리즈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셔야겠죠?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실전 근육 키우기 1탄은요, 가계약금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항상 옥신각신하고 달라말라 얘기가 많은 부분이고요. 자세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차후에 더 신중한 계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 과연? 가계약금 분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은 선착순이죠. 계약서보다는 계약금 송금이 더 우선시 됩니다. 우리 풍토죠. 관례입니다. 자, 이 탄생 배경이 뭘까요? 가계약금. 계약이면 계약이지 가계약금은 왜 가계약금인 거야? 왜 가계약금 하는 거지? 궁금하신 분 많을 겁니다. 이거 탄생 비화는 법률적으로는 원래 가계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예.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전세난 그리고 이렇게 매매대란 보시면은 우리나라 파리대책 이후에도 또 거래 절벽이었다가 다시 숨통 튀고 지금 아파트값 뭐 적게는 1억 많이는 10억 막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바심 나서 투자를 막 다니시는 분들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한테 얘기를 해놔요. 중개소에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전세도 마찬가지. 여기에 전세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 다 이게 물건이 없을 때 생기는 풍토죠.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겠죠. 아무래도 매물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전화를 받으면 급하니까 돈부터 요구를 하고, 왜냐면 중개소도 계약을 이끌어야 자기네들이 밥을 먹고 사니까 얘기를 합니다. 가계약금 송금해 주세요. 키핑, 그러니까 그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조바심이 난 그 수요자들은 보통 넣게 됩니다. 보통 넣게 되고 자세한 그 뭐 사항들을 체크를 못하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걸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돈부터 넣었다가 낭패 보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이 근육 키우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는지. 가계약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왠지 가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잘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들 중개소 가서 물건 구하려고 대기 타놓을 때 보통 연락 안 오시죠? 음, 연락이 안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매물대를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많고, 그 중에 제야고수들은 미리 계약금을 걸어놓고 간다든가, 예? 그건 증약금이에요. 그건 위약금이 아니라 불특정 호수고 나오면 나한테 먼저 달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계약할 거라는 그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중개 수수료 더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해놓고 가시는 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센스 있게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께 물건이 돌아가실 겁니다. 돈을 더 준다는데 뭐 물건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가계약금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전세는 아니라 이렇게 매매하기 힘든 물건이 없을 때 생겨난 거다. 뭐 물건 많으면 여러분들 뭐 가계약금 송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냥 손님 그 주인 나오라고 해서 계약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자, 이제 자세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률상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지급된 금액은 가계약금이라고 넣는 이 금액도 일반적인 계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법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이건 유행어죠.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매매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전화만으로 이루어진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전화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뭐
몇 호 뭐 나왔어요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개소들도 그 물건에 대한 음, 그 설명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돼야 정상적인 범주의 계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그냥 이루어진 거는 뭐 꼬투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계약금의 성질은 우리 계약금 넣으면은 우리가 성질이죠. 손해배상 외장인 위약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특약상에 다 넣어요. 요거는 나중에 그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거의 들어갑니다. 특약사항에. 그러니까 돈을 넣어놓으면 계약금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반납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도인분 착한 분들이나 뭐 잘 얘기하면 받을 수 있죠. 이거 괜히 꼬투리 잘못 잡으시다가 괘씸죄로 그냥 위약금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케이스 1. 계약 원인 사실이 다를 경우. 왜냐하면 급하게 내가 가계약금을 송금하다 보니까 이 물건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낭패 보는 경우 많거든요. 특히 제일 피해 보이는 건 뭐야? 내가 물건을 사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세 들어가는 거나 월세 들어가는 임차인들이 이런 낭패를 많이 봅니다. 위약금 떼이는 거, 가계약금 떼이는 거 가장 많은 케이스는 전세 임차인과 월세 임차인들이에요. 없는 사람이 더 피해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인이신 분들은 임차인들 좀 나이도 여러분보다 어릴 경우가 많고 하니까 좀 이런 건 좀 챙겨주시면 우리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복 받으실 겁니다. 자, 보통 송금부터 먼저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일단은 나중에 물건을 봤는데 매매 목적물을 확인했을 때 권리관계의 문제, 예를 들어 주인이 한 명인 줄 알았던지 두 명이고 막 두 명이 또 서로 남남이야 뭐 이런 문제라든가 또 과도한 대출 설정, 뭐 집이 6억짜리인데 이빠이 받아가지고 대출이 껴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세금이 넘어가 버려 뭐 이런 경우나 목적물의 하자 뭐 들어가는데 완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막 곰팡이가 막 쓸어있고 막 이렇게 화자를 했는데 주인이 이걸 들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대출이 많이 들어있어. 그럼 대출 이거 없애주세요. 근데 주인이 알았어요. 오케이. 여기 벽지나 이렇게 뭐 잘못됐네요. 전기가 안 들어오네요. 아, 알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고쳐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안 해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자세히 그 특정해서 다 얘기를 들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로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여러분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꼬투리 잡으면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이 우위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약금을 받으려면 그 계약금을 받으려면 진짜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법적 싸움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겨도 상처뿐이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과 심적 고통 상당히 많이 되니까 요런 건 전화로 다 물어보세요. 중개소한테 자, 기다리던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성급하게 송금하기보다는 미리 대출 금액이나 매도인 상황이라던가 목적물 내용, 벽지나 안에 깨끗한가요? 물 잘 나오나요? 뭐 이런 부분들 나중에 아니면 다 해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중개소에 이야기를 하고 또 녹취를 하세요. 녹음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에서.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게 증거로 채택은 되지 않지만 이제 추정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녹취를 합니다. 그리고 법정 싸움 가지 않더라도 이 녹취 부분 알려주면 본인이 사람인데 아 이게 안 됐구나 하고 당연히 줘야죠 이런 거는. 예, 이렇게 보시고 자 가계약금이 증약금인지 위약금인지 확실히 한다. 이건 뭐냐면 이 중개소에 돈을 넣을 때 아 이거 제가 이거 계약할 거라는 계약서 전에 미리 이거 그 증거로 제가 낼게요 인 건지 아니면은 이건 무조건 제가 계약할게요 라고 하는 건지 확실히 합니다. 보통 이 전화를 하시면 이거 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하겠죠. 아 이거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돌려드릴게요. 이런 거 다 녹음하셔야지. 예. 그걸 확실히 하세요. 아, 그 가계약금 그렇게 하시면 저 부담돼서 못해요. 제가 내일 보고 마음에 들긴 할 텐데, 마음에 들면 하긴 할 텐데, 이거 가계약금
그 만약에 아니면 돌려주세요. 안 하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정확히 해주세요. 녹음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안전장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넘버 2. 이거는 뭐 할 말이 없긴 합니다. 단순 변심. 내가 했는데 다음날 생각하니까 아니야. 개인사의 경우 갑자기 내가 뭐 다쳤어. 아니면은 들어올 가족에 뭐 문제가 생겼어. 뭐 이런 경우.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꼬투리 잡는 분 굉장히 많아요. 이 단순 변심 된 건데, 이거 가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예요. 물이 뭐, 수압이 약해요.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꼬투리 막 잡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괘씸죄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음, 그 전에, 이게 내가 변심을 안 하게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참,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송금한 곳이 일단은 이게 이미 단순 변심은 됐다. 이제 개인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실전 진짜 근육 키우기인데 송금한 곳이 물건의 실제 주인이 아닌 중개소에서 가계약금 받는 경우 있거든요. 임차할 때 무슨 부동산에 송금을 하는 거야. 거기 있는 주인한테. 그렇게 해놓고 끝났는데 이거 끝났으면 그럼 가계약금 못 돌려드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냥 중개소에서 딱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가계약금 드린 거 주인한테 송금하셨나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송금했다 그러면 그럼 보여주세요. 얘기를 하세요. 그 자리 그대로 보여달라고 하세요. 가시면 제가 문자로 이거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딱 송금한 거 내역 보여달라고 하세요. 음? 보통 잡아두기 위해서 손님 안 놓치려고 주인들은 뭐 주민들은 거의 막 바쁘잖아요. 주인들은 자기 일터도 있고 직장 다니니까 보통 비밀번호도 중개소에 알려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소가 키를 가지고 있지 좌지우지하지. 그러니까 손님을 잡아두기 위해서 이게 돈 아까워서 계약 그냥 진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일자가 정확한지 그리고 어, 아까 말했듯이 중개소가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받을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가계약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 권한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계약은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저도 이제 현업에 있는데 참 이거 단순하게 다음날 와서 뭐 남편 핑계 대고 병원 핑계 대시고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차후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매매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이런 거는 충분히 협상을 하시고 하세요. 다 끝났는데 중도금 날짜 서로 사인 안 맞아가지고 또 옥신각신 싸우고 그거 토대로 나는 중도금 없이 하기로 했다 뭐 이러고 또 중개소는 중간에서 아니다 이거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았나 막 얘기가 많거든요. 주인은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협상을 하시고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게 꼼꼼하게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다. 돌려받기 어렵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신중하셔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이제 중개소가 가계약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철저히 좀 보셔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목적물의 하자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정확히 중개소에 고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녹음하는 버릇을 들이십시오. 녹음하는 버릇 그리고 중개소 확인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가계약금 거의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 등 자세한 그 계약 내용이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나중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보면은 목적물 정확하고 분양가 정확하고 그리고 중도금 지급 시기라던가 방법 이런 게 다 정확하면 합의가 돼 있으면 이건 계약이 된 거다. 계약서가 없어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서로 그 합의 해제예요. 합의 해제. 이럴 때는 계약금 받은 거는 서로 돌려주고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니까
그냥 빠이빠이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판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중해야겠습니까? 안 신중해야겠습니까? 가계약금의 가짜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입니다.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급해서 가계약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입니다. 그 부분 정확히 하고 오늘 실전 키우기 1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서 이런 좋은 소식들 받아가시고요. 좋아요 저에게 힘이 되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 제가 틀린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